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지금 반도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업황이 개선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낸드 값도 이제 올라간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미국 쪽에서 이제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관심 받고 있고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20만 원, 삼성전자가 다시 5만 5천 원 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었던 여기 20만 원, 5만 5천 원 선까지는 다시 컴백한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도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 방산 전선이고요. 방산에서 조금 더 넓게 보면 오늘 우주항공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조선 쪽에서는 워낙 좋은 이야기 많고 어제 삼성중공업, FLNG 관련해서 8조 수주 이야기 있었습니다. 8조 수주라고 하면 작년 매출 대비해서 80%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선도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고 방산 쪽 일단 13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13일에 트럼프 대통령, 나토 총장 방위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전망이라서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양자암호고요. 초전도체까지 조금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관련해서 국가 공모전 최종 선정했다라는 내용, 기술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아마 GTC 관련해서 여기서 이야기가 나올 걸로 전망이 좀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체크해 봤고요.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반도체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중심에 지금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 종목군들 너무 많잖아요. HBM을 봐야 되는지 D램, 낸드 플래시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CXL과 같은 기판, 유리기판 쪽을 네. 봐야 되는지 지금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엔비디아의 반등.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또 반등이 나온 이유는 두 가지.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정도면 사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만하죠.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명확한 명분은 아니니까. 네. 두 번째는 결국 이제 GTC에 대한 어떤 기대감입니다. 여기서 무슨 기대를 할 거냐. 네. 결국 이제 블랙엘 아키텍처가 올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건데 이거를 많이 팔기 위해서 혹은 이걸 양산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열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든요. 특히나 어제와 그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엔비디아와 TSMC마저도 이제 유리기판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여전히 블랙엘 아키텍처라든지 루비는 발열을 못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거를 잡기 위해서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SKC, 앱솔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제품을 양산 준비가 다 마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유리기판 쪽은 계속 봐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유리기판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제 나온 트렌드의 변화가 뭐가 있었냐면 SKC 기반의 기존에 강했던 유리기판보다 삼성전기를 필두로 하는 삼성밸류체인의 유리기판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전기도 있겠지만 필옵틱스야 JNTC도 좋은 상황을 보여주는 반면 KC텍과 같은 기업들도 새롭게 거론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쪽에서 그동안 올라오지 않았던 저는 기업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저는 KC텍이라는 기업을 한번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데 나는 지금 중소형주를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 지금 괜찮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모멘텀 부자이긴 하지만 주가가 안 올라간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삼성전기였는데 유리기판 쪽에서 이렇게 승부수를 좀 띄워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와 KC텍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뉴스 중에 우리가 지금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게 D램의 재고가 줄고 있다. 그래서 D램의 가격이 7개월 만에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가오는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실적이 괜찮을 겁니다. 네. 그러면 재고를 소진하고 D램의 가격이 올라올 정도면 장비주들 중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제 후공정이 아니라 전공정을 볼 때도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 쪽을 보실 때도 패키징이라든지 후공정 쪽이 여전히 좋긴 하죠. 하지만 이젠 그동안 소외받았던 전공정도 보시는 게 저는 좋고 플러스 레거시 쪽이 이렇게 잘 살아난다면 아직 HBM을 하고 있지 않은 삼성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뉴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걸려있는 가장
이 단단한 종목들, 원익그룹주들 이때쯤 이젠 볼 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내렸던 쪽에 있는 삼성전자 밸류체인들 말씀 좀 해주신 것 그렇죠. 같고 유리기판 쪽으로 본다면 K스택이랑 삼성전기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또 발열을 잡기 위해서는 언급이 좀 되는 네. 단어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GTC 한 가지만 더 이어서 네. 해볼게요. 그러면 키노트 스피치가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수요일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앞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발열 키워드도 있을 거고 좀 더 넓게 보면 휴머노이드도 있을 거고 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양자 암호까지도 네. 어떻게 보면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타임라인을 갖고 투자 전략을 좀 세워가야 될까요? 일단 양자는 좀 제외하겠습니다. 진짜 제외예요? 양자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섹터를 보신다면 가장 유력한 건 SK텔레콤 쪽인데 SK텔레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양자 암호의 변동성을 보여줄 수는 없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서 골라야 한다면 솔리드 하나밖에 지금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저는 결국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앞서서도 이야기한 발열의 키워드일 겁니다. 지금 GTC가 열리는 곳에 첫 번째 부스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앉아 있냐면 네. LG가 앉아 있어요. 근데 어제 LG전자가 갑자기 움직였죠. 맞아요. 근데 LG전자가 움직였던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와 AI 데이터 센터를 하는데 거기서 양자 얘기가 나왔어요. 무엇을 하냐? 양자도 하지만 여기서 칠러를 공급을 해서 발열 기술을 선보이겠다라는 뉴스가 어제 포인트였거든요. 저는 이 GTC 이벤트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관심을 줬었던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탈시스 이런 쪽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오히려 다크호스 쪽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LG 쪽도 한번 이제는 보실 필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LG전자는 사실 기술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LG전자의 고질적인 문제가 마케팅을 안 해서라고 우스갯소리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도 그 뉴스가 없었다면 LG전자가 발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아마 많이들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어떻게 보면 그 첫 단추가 잘 좀 깨어낸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저는 다크호스로서의 여전히 GTC를 보신다면 발열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유리기판이 나오면 다른 거 다 부질 없어지겠죠. 하지만 명확하게 네. 유리기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중에 LG전자도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